다음으로 한국 건축에서 특히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의 하나인 이음과 맞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에서 부재는 길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길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맞춤과 이음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서 연결 부위가 불안정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맞춤과 이음 기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맞춤과 이음에 관한 기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구 기법뿐만 아니라 지붕 부재 기법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기둥 위에 부재가 하나가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그건 안정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부재를 나눠준 것을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두 부재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재를 이어놓은 다음에 위에 다시 부재를 하나 얹게 되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도 안정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맞춤과 이음의 기법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옥은 지붕에 무거운 흙이 올라가게 되므로 지붕이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처마를 깊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와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앞에서 공부한 캔틸레버 구조로 길게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과 보가 올라가는데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빗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때 가운데 얽혀진 부분, 그 접지점입니다. 거기에서 부재가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부러지는데, 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까치발이라는 기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정이 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장부라고 지금 저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Y자로 된 나무 위에다가 지붕에 도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둥에다 힘의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맞춤과 이음과 그리고 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 원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제가 보아왔던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시라카와고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지역 정도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누에를 키워서 먹고 사는데,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적설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경사를 완만하게 했을 경우에는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지붕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눈이 쌓이면 빨리 흘러내리도록 해서 지붕에 급경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붕의 재료를 뭘로 썼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쇠대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쇠대는 억새의 일종인데 대가 굵습니다. 그래서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수명이 1, 2년밖에 안 되는데 쇠대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쇠대를 이용해서 지붕 재료를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지붕 두께를 좀 두껍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지붕 두께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라카와고의 합장주택이 있는데, 이 내부 가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맞춤과 이음 기법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지붕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내부에 보면은 3층 정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살림을 하고 2층에서는 누에를 키우던 도구들을 전시를 하고 3층에서는 일반적인 농기구를 전시를 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데, 여기 지붕 천장에서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살짝 보입니다만은 기둥에 간 다음에 지붕 부재가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가는 부재가 있는데, 이것을 새끼로 엮어서 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반쯤 서로 이렇게 따가지고 맞춰가지고 맞춤과 이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를 그대로 갖다 대고 그것을 새끼로 묶어댔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의 맞춤과 이음 기법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음이라는 것은 두 부재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에 관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비장 이음이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평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림인데 여기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재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나비를 끼워 가지고 두 부재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비장 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뚜기장 이음인데 두 부재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부재에 메뚜기 모양으로 돌출시켜서 조각을 하고 한쪽에는 그 메뚜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를 같이 이렇게 결구를 연결을 시켰는데 이것을 메뚜기장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재를 이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먹장 이음입니다. 이 주먹장은 한쪽 부재를 주먹 모양처럼 이렇게 돌출되게 조각을 하고 한쪽 부재는 이 주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파서 두 부재를 이렇게 엮어댑니다. 그래서 두 부재를 이은 것 보고 이것을 주먹장 이음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산지를 이용한 엇된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한쪽 부재에서 만들어서 파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산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두 부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산지를 이용한 엇된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정방향에 있는 엇갈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엇거리 산지 이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재를 같은 방향으로 이어대는 이음 기법의 대표적인 기법들을 이렇게 봐줘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맞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은 두 부재를 연결하는 방법에 하는데 두 부재가 직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교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선 방향으로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맞춤하는 기법을 이렇게 맞춤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먼저 대표적인 기법이 3분턱 맞춤 기법인데 이것은 세 개의 부재를 전부 다 3분의 1씩 깎아냅니다. 깎아내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깎아낸 다음에 세 개 부재를 딱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부재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3분턱 맞춤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지 맞춤입니다. 두 개 부재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에 두 부재를 상호 이렇게 부재를 깎아내 가지고 두 부재를 연결합니다. 왕지 모양으로 맞춤을 한다고 해서 왕지 맞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폼 넣고 주먹장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장과 폼을 같이 이렇게 넣는 형식으로 해서 직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부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 넣고 주먹장 맞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의 맞춤이 있는데 수직재와 수평재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턱 맞춤, 주먹장 맞춤, 턱솔톡 맞춤, 내의 주먹장 맞춤, 옆갈 맞춤, 제비초리 맞춤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재와 수평재를 결합할 때는 안장 맞춤과 어깨 빗다기 맞춤 기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맞춤 기법에는 사계 맞춤, 주먹장 사계 맞춤, 연기 맞춤, 반연기 맞춤, 연기솔 대맞춤, 연기 은기 맞춤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식 구조의 원리와 예, 그리고 홍해 구조의 원리와 예, 그리고 맞춤과 이음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는 한옥의 용어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구조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